네, 안녕하십니까. 식품공학부 김병상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예기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그 강의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될지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은 당분간 최소한 2주 동안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은 기초영양학으로서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영양이라고 하면은 식품학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식품이 우리가 섭취하는 물질 또는 어떤 농산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면은 영양학은 우리 입에 식품이 들어온 이후부터를 다 영양학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를 거쳐서 그 음식물의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된 영양소들은 우리 또 혈액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 온몸을 돌면서 조직으로 들어가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 반응, 예를 들면 효소 반응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의 개요, 영양과 건강, 영양과 질병, 건강을 위한 식생활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 강의 목표는 영양과 영양소의 정의,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영양학, 건강과 질병 측면에서의 영양, 또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의 중요성, 다섯 번째로는 균형식과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군.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식품을 크게 6가지 식품 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군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그 식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또 새로 제정된 영양 권장량, 영양 섭취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 연령별로 또 성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각 영양소들의 그 기준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의 경우는 뭐 하루에 뭐 칼슘을 1000mg을 섭취해야 된다. 뭐 단백질은 50g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식사 계획을 짠다든지 우리가 건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 또는 영양 권장량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 표시 제도. 우리 식품 위생법에 보면은 그 식품 용기 표면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어떠한 성분들이 표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무지방 우유 하면은 정말로 그 안에는 지방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하면은 또는 미만이면은 무지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영양의 개요인데요. 네, 영양소는 우리 잘 알다시피 6대 영양소라고 그래가지고 6종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옛날에는 사실 물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물도 영양소의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그 총 6가지 영양소가 있고요. 이 안에는 다시 탄수화물 같은 경우 이제 뭐 포도당, 뭐 과당 이런 그 단당류가 있고 또 다당류가 있고 올리고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질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뭐 지방산이라든지 인지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등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한 10만 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은 뭐 잘 알다시피 H2O 뭐한 종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이 물도 또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물이 있고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한 물을 마셔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몸 안에서 또 만들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우리가 대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수. 제가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좀 서투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사수 이렇게 메타볼릭 영어로는 메타볼릭 워터 메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 쓰기가 좀 그렇네요. 메타볼릭 워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무기질이 있고요.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뭐 망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기질에 속합니다. 비타민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 뭐 E도 있고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죠. 뭐 사이아민도 있고 라이보플라빈도 있고요. 네, 이 중 위에 있는 세 종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3대 열량소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또 영양소는 지방, 단백질, 물, 무기질이 이제 주요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몸 안에 탄수화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몸을 뭐 구성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존재하진 않고 간과 근육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포도당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효소 단백질들이죠. 그리고 뭐 각종 호르몬들,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 반응 같은 경우는 물을 매질로 사용을 해서 그 반응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무기질이라든지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효소의 코팩터 또는 코엔자임으로서 조효소나 보조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신체를 구성을 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된 식품이 우리 몸 안에서 이용되는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화가 되고 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각 세포로 가서 거기에서 대사가 되는 이 전체 과정을 영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영양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식품이 전체 조직으로 전환되는 물리화학적인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영양학의 생態학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영양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소화, 뭐 흡수, 또 그 안에서 세포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과정, 또 배설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협의의 영양학이라고 보면은 영양학에서 또 외적인 환경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적 환경, 또 사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적 환경은 영양학의 범주에 넣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 식품학이나 다른 농업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연구를 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영양학에서도 이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건강이라고 하면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정의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건강과 반대되는 개념이 질병인데, 질병과 건강 사이에는 다양한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질병 상태 또는 준건강 상태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혈압 같은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 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되면은 고혈압으로 분류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30 뭐 이상 되고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 되고 이완기 혈압이 90에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중 고혈압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0보다 약간 높고 또 이완기 혈압이 80보다 약간 높은 상태인 경우에는 거의 건강하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한 건강 범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준건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와 비슷한 개념을 영양학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적절한 영양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영양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다양한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영양 결핍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잠재적 영양 결함 상태가 되고, 더 결핍이 되면 영양 결함 상태가 되고, 이 상태까지는 겉으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 더 결핍이 되면은 이제 명확하게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결핍이 되게 되면은 괴혈병이라고 해가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장출혈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과 질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한 3년 전 데이터긴 한데 남녀 공이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3위가 뇌혈관 질환. 여기까지는 뭐 남자 여자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후 네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이제 뭐 자살이고 여성의 경우는 폐렴. 그다음에 사망 원인 다섯 번째가 남자의 경우 폐렴, 여자의 경우는 당뇨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사망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암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잘 걸리는 암이 여기 보다시피 폐암, 간암, 위암, 뭐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 뭐 간암하고 위암하고는 이제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때는 간암이 조금 높고 옛날에는 이제 위암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최근에는 간암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 발병률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류 섭취가 증가하고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든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전립선암, 남성의 경우 이제 발생하는 암인데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식생활의 영향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전립선암은 주로 육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고열량 식이, 비만 이런 것들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콩 섭취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과 식이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그 암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 암을 증가시키는 그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 암을 감소시키는 시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암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보면은 과일, 채소류, 뭐 식이섬유, 또는 뭐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콩 제품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이제 비만이 있고 또 뭐 식도암 같은 경우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위암 같은 경우는 자극성 식품 또는 후분제 식품, 후분제 식품이라고 하면은 나이트라이트가 들어간 제품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소세지라든지 뭐 햄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겠습니다. 이 나이트라이트는 위에 들어가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대에 들어서 발생률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방이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현저하게 대장암 발생률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알려져 있고 반대로 식물성 식품 예를 들면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라든지 과일, 채소 또는 칼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대장암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암 외에도 이제 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칼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콩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예방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고 또 심장 순환기계 질환 같은 경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은 유의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역시 그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 종류를 크게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 성분이 무언가에 따라서 식품군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류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보통 육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채소군, 과일군, 우유, 유제품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빠졌는데, 음, 어, 기름과 당류군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합쳐서 총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곡류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그런 식품류가 되겠고요. 고기 육류군은 여기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군이 되겠고, 이 과일 채소군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는 식품군이 되겠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은 잘 알다시피 칼슘을 공급하는 주요 그 식품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충분한 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루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군별로 그 어떠한 식품들이 있으며, 그리고 각 식품의 일회 분량, 여기 이제 횟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편의상 저는 이제 단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위 또는 1회 분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군을 보면은, 공유군의 기준은 이제 300 칼로리입니다. 공유군 1단위는 300칼로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이제 곡류뿐만 아니고 멸류, 떡류, 빵류, 시리얼, 감자류, 과자류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주로 탄수화물을 주성분을 하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쌀 같은 경우, 쌀밥 같은 경우는 210g이 1회 분량이 되겠고요. 밥 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 단위로 보면은 1단위, 이게 이쪽 1회 분량하고 여기 횟수하고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이 회를 1단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같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식품이 백미, 보리, 찹쌀, 현미 이런 것들의 90g이 이제 똑같은 1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국수 같은 경우, 말린 국수 같은 경우 90g, 생면 같은 경우 210g이 1단위에 해당되고요. 당면 같은 경우 이제 1회 분량은 30g입니다. 30g은 0.3단위. 그러니까 뭐 이 국수 생면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0.3 단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라면사리 1회 분량이 120g입니다. 이것은 이제 1단위가 되겠고요. 빵 같은 경우는 이제 식빵을 예를 들면은 보통 1회 분량을 35g으로 봅니다. 빵 한 조각 정도 됩니다. 식빵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이제 0.3단위 정도 됩니다. 열량으로 보면은 나머지 빵류는 이제 80g이 1회 분량이고, 이거는 이제 1단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빵 80g을 섭취하는 거나 쌀밥 한 공기를 먹는 거나 같은 열량을 낸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구마, 감자 모두 1회 분량이 140g 또는 뭐 70g인데 단위로 보면 0.3단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1회 분량을
만약에 먹었다, 70g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 쌀밥 한 3분의 1 공기 먹은 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의 탄수화물 또는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이제 그 육류군인데 육류군의 그 열량 1단위의 열량은 1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육류, 뭐 어패류, 날류, 콩류, 뭐 견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모두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러한 식품군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오리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회 분량이 대략 뭐 60g이고요. 이게 이제 1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쇠고기 60g을 먹거나 닭고기 60g을 먹거나 똑같이 열량으로는 100칼로리, 단위로는 1단위 같은 양의 단백질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를 60g을 먹거나 닭고기를 60g을 먹거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열량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패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등어, 바지락, 오징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어패류가 있는데 각각 그 함량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또 열량에 따라서 그 일회 분량이 정해져 있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일회에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각각이 이제 얼마만큼의 그 단위에 해당되느냐 1단위 뭐 거의 대부분 1단위입니다. 계란 같은 경우도 계란 한 개가 대략 한 50g에서 한 60g 정도, 큰 계란은 60g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1단위가 되는 거죠. 콩류 같은 경우도 두부 같은 경우 80g이 1회 섭취 분량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단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부 80g을 먹게 되면은 100칼로리를 먹는 셈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특정량의 그 단백질이 들어있겠죠. 근데 두부 80g을 먹어도 되고 또 뭐 고기를 닭고기를 60g을 먹어도 결국 이제 같다는 겁니다. 열량 면에서나 단백질 공급 면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1단이기 때문에 견과류를 보면은 뭐 호두, 아몬드, 자두 이런 것들이 이제 견과류인데 견과류는 일회 분량이 10g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위로 보면은 0.3 단위 정도 되는 거죠. 네, 채소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1단위가 15칼로리의 열량을 낸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경우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는 식품군이 되겠습니다. 뭐 채소류 잘 알다시피 파, 양파, 당근, 뭐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뭐 등등 마늘, 생강 뭐 이런 등등이 있죠. 보시면은 뭐 일회 분량이 어떤 거는 70g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40g 또 뭐 마늘, 생강 같은 경우는 10g 다 1단위에 해당됩니다. 해조류 중에 이제 미역, 다시마, 김들이 있는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 일회 분량이 30g이고 이건 1단위에 해당됩니다.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일회 분량이 한 2g으로 되어 있고 김 조그만 거 한 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회 분량이 2g이고 이게 그 단위로는 1단위가 되겠습니다. 버섯류, 뭐 양송이 버섯, 팽이 버섯 뭐 등등이 있고 일회 분량이 30g이고 이것이 그 1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송이 버섯 30g을 먹는 대신에
뭐 파나 당근이나 풋고추 뭐 이런 것들을 70g을 먹어도 똑같은 양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고 열량을 15칼로리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과일류를 보면은 과일류는 그 1단위당 50칼로리의 열량을 공급을 하고 뭐 여기에도 역시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과일류에 뭐 수박이나 참외나 딸기 일회 분량은 150g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라든지 귤, 배, 바나나 이런 것들은 일회 분량이 100g입니다. 둘 다 1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박 150g을 먹으나 사과 100g을 먹으나 같은 1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50kcal 열량을 공급을 하고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거의 비슷한 양을 공급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식단을 짜는 데는 이렇게 그 일회 분량을 정해놓고 또 그것이 몇 단위에 해당되느냐를 정해놓는 것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유제품 우유 유제품류는 1단위가 125칼로리고요. 일회 분량을 우유 같은 경우 한 팩 200g이 1단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회 분량이 이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단위로 환산하면 1단위 정도 되는 거죠. 치즈는 일회 분량이 이제 그 아메리칸 치즈 같은 경우 슬라이스 된 거 조그만 거 한 장 이게 이제 한 20g 정도 되는데 단위로 보면 0.3단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 200g 한 팩을 먹는 정도의 열량을 유제품으로 내려면은 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한 3배 이상을 먹어야 되겠죠. 한 60g에서 한 3, 4g을 먹어야 1단위를 섭취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다시피 호상 요구르트 같은 경우 100g이 일회 분량이고 아이스크림도 100g이 일회 분량입니다. 각각 1단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뭐 한 컵을 먹거나 호상 요구르트 한 컵을 먹거나 같은 열량을 내게 됩니다. 또 유지 당류 아까 그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유지 당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군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1단위가 45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일회 분량이 뭐 참기름, 콩기름, 뭐 들기름 이런 것들은 이제 5g. 이게 이제 그 1단위에 해당되고요. 커피 믹스 같은 경우는 일회 분량이 12g. 이게 이제 1단위에 해당됩니다. 또 단순 당류 중에서 이제 설탕이 가장 대표적인데 설탕이나 꿀이나 다 똑같이 일회 분량은 10g으로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1단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일회 분량이 얼마인지, 뭐 그 일회 분량이 또 몇 단위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식단을 짜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의 경우 뭐 한 2000칼로리 정도가 이제 하루에 필요한데 그 2000칼로리를 각 영양소 예를 들면은 뭐 6대 영양소가 있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뭐 물,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열량도 또 제대로 공급을 하려면은 이 6가지 식품군을 얼만큼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칼로리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2000칼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식단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가를 예를 들면은 공유군에서 3단위, 육류군에서 3.5단위, 채소군에서 7단위, 과일군에서 2단위, 우유 유제품군에서 2단위, 유지당류군에서 6단위 이렇게 이제 각 군에서 뭐 골고루 일정 단위씩을 선택을 해서 식단을 짜게 되면은 2000칼로리를 일단 맞춰야 되고 또 각 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공유군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리, 탄수화물 이런 것을 이제 공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군은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채소하고 과일류는 비타민하고 무기질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우유와 유제품 같은 경우는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유지 당류는 여기에서 부족한 칼로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6단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한 것을 가지고서 정말로 이게 2000칼로리가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군 같은 경우는 1단위가 300칼로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3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육류군 같은 경우는 1단위가 100칼로리입니다. 그럼 3.5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채소군 같은 경우는 1단위가 15칼로리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5 하면은 뭐 80, 7호 35, 105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1단위가 50칼로리입니다. 또 우유하고 유제품 같은 경우는 1단위가 125칼로리. 그 다음에 유지 당류는 1단위가 45.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0칼로리가 조금 안 되고 1975칼로리가 나와요. 물론 이제 2000칼로리가 정확하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유군에서 3단위, 육류군에서 3.5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단을 짜게 되면은 2000칼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단위를 먼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식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식단을 구체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세에서 64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B타입의 다시 말하면 우유 1회를 섭취하는 1단위를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900칼로리의 열량을 가진 그런 식단을 짜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900칼로리라는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유에서 3단위, 육류에서 4단위, 채소류에서 8단위, 과일류에서 2단위, 우유 유제품 1단위 이렇게 이제 식단을 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3단위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서 어떻게 공급할 건가를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1단위, 점심에 1단위, 저녁에 1단위, 111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 1단위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빵으로 1단위를 해도 되고
밥으로 1단위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과자 종류로 1단위 해도 되고 시리얼로 1단위 해도 되고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공유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점심 뭐 보리밥으로 해도 되고 뭐 쌀밥으로 해도 되고 뭐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녁도 마찬가지. 일단이 여기는 이제 가래떡으로 했는데 여기도 뭐 밥으로 해도 되고 뭐 보리밥으로 해도 되고 빵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66은 이제 4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달걀, 멸치, 땅콩 해가지고 다 합쳐서 1.7단위를 공급을 하는 식으로 식단을 짰고요. 점심에 소고기 60g, 1회분량이죠. 1단위로 식단을 짰습니다. 저녁에 소고기 0.3단위, 갈치 1회분량 1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1.3단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총 4단위가 되죠. 채소류 8단위는 아침에 2단위, 점심에 3단위, 저녁에 2단위, 토마토 간식으로 토마토 70g 이게 1단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8단위를 마쳤고요. 과일류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에는 특별히 없고 간식으로 2단위를 그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귤 100g, 포도 100g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2단위가 되는 겁니다. 우유 유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를 주는 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유 한 컵, 이게 이제 1단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식단을 간단하게 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타입으로 2400칼로리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짜는 예입니다. 비슷합니다. 공유군에서 4단위, 육류군에서 5단위, 채소군에서 8단위, 과일군에서 3단위, 우유 제품에서 1단위. 뭐 각 단위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서 어떻게 공급할 건가는 이제 그 식단을 짜는 사람 맘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공유 같은 경우 4단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1단위,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1.1단위를 공급을 하고 간식으로 시리얼, 고구마를 해가지고 0.9단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꼭 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간식을 없애버리고 0.9단위를 뭐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뭐 골고루 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또 과일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간식으로 3단위를 공급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침에 1단위, 점심에 1단위, 저녁에 1단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저희는 그 영양이란 무엇인가, 또 영양소, 6대 영양소, 또 3대 열량소, 또 뭐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의 그 주요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영양학, 또 건강과 질병 측면에서의 그 영양,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영양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식품 구성 자전거와 또 거기에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군, 6대 식품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5대 식품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6개 식품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군, 채소군, 뭐 육류군, 과일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식품군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식품군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식단을 균형 있는 식단, 열량과 여러 가지 뭐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단을 만들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